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튜버를 시작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첫 동영상을 이날 올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2만 명이 넘는 그래도 준수한 유튜버가 됐습니다. 목표로 간주했던 천문역사 도서관을 나름대로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서 천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곁들여서 두 분야의 공통 부분까지 같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단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어지간한 건 다 걸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싶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허용하는 12개의 카테고리의 자료를 다 나름대로 분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이 총 400개가 넘고, 물론 그 중엔 숏도 한 100개 있습니다만 순수한 동영상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꾸준히 만들었으니까 1년에 한 60개씩 만든 거죠. 대략 뭐 일주일에 1개 이상 정도 만들었다고 계산이 되네요. 도대체 내가 이 채널을 왜 만들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그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개천가를 짓고 개천기를 쓰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3조고 세발입니다. 이 부분 더보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5년 동안 썼던 그 푸사 프로필 사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쓰시라고 제가 크게 제 포사 2개를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저 3조고 세발이죠. 부리가 꼭 웃는 입 같아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태극기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복희 8개 태극기입니다. 저는 뭐 남북통일되면 이거 4개는 원래 남한 거고 천문사계라고 하죠. 그다음 지리사계 4개는 북한 거다 해서 원래 복희 8개 태극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를 5년 동안 푸사로 교대로 썼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그 채널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하늘입니다. 한국인은 하늘의 자손 천손인 것입니다. 하늘을 숭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천손입니다. 그래서 천손은 근면하며 겸손하고 도덕적이며 이타적입니다. 우리 참 근면하죠. 또 겸손하죠. 도덕적이며 이타적이죠. 너무 도덕적이라고 가끔 문제가 될 정도죠. 이타적이죠. 누가 길에서 쓰러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도와주러 달려듭니다. 한강의 기적은 천손의 기적인 것입니다. 천손이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K-히스토리, K-카스모스, K-스피릿을 알아야 합니다. 천손의 역사 K-히스토리를 알아야 국호 대한민국을 알 수 있습니다. 천손의 우주 K-코스모스를 알아야 국기 태극기를 알 수 있습니다. 천손의 정신 K-스피릿을 알아야 국가, 애국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 동서양의 하늘을 공부한 비나기 박석재의 천문역사TV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채널의 동영상들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참고로 저는 좀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자, 그랬더니 5년 동안 천문 앤드 역사 유튜버를 했더니 전에 없던 꿈이 생겼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지 죽고 나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USK, United States of Korea 이런 나라가 언젠간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허황되게 들리시죠? 여러분, 이 유라시아 대륙은 결국 실크로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서 교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그 흥망이 결정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그 실크로드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역사를 공부해 보면, 특히 상고사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 알타이족의 일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화하족들이 만리장성을 쌓고 만리장성 바깥에는 다 오랑캐다. 거기 선비, 흉노 그 오랑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다 알타이족인 거죠. 크게 보면은 다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그러면 그 알타이 라인을 따라서 실크로드가 구축돼야 그것이
가장 진정한 또 영원히 갈 수 있는 동서교역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타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나라가 몽골하고 카자흐스탄입니다. 예,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럽 터키까지 가는데 이 두 나라가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몽골은 우리랑 그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한국 문화가 많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점점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단군을 아직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큰 집보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선진국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틀림없이 많은 자원과 원형적인 그 역사의 문화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나라는 원래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더라도 우리는 뿌리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언급함으로써 훨씬 더 모든 일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알타이 라인의 끝부분이 이제 터키라고 하죠. 뭐 더 나아가서 헝가리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터키 기억납니까? 옛날 월드컵 때 3, 4위전 할 때 터키 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꾸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아나운서 해설자들이 아니 터키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지? 마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터키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알타이 라인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6.25 때도 참전하지 않았나. 형제의 나라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참가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러시아조차도 옛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알타이 인족이었습니다. 옛날에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때도 이 알타이 라인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실크로드가 아닙니다. 제가 대한사랑에 있을 때 대한사랑이라는 단체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해요. 근데 이미 러시아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환단고기 얘기를 할 때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카자흐스탄에 가서 단군, 그쪽 말로 댕글이죠. 단군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듯이 자연스럽게 러시아 문화에 묻어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던 어떤 적성국가로서의 그 구소련 같은 이미지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듣는 느낌이 같은 알타다 역시.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몽골하고 한국 사이에는 여기 만주가 있죠. 어차피 중국의 역사가 통일됐다가 갈라졌다가 통일되고 통일되면 우리나라 한번 쳐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저는 이게 당장 몇 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죽고 나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역사만 바로잡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면 알타이 라인을 따라서 실크로드가 정립되지 않겠냐.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언젠가는 이제 갈라질 차례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중국은 갈라졌다가 뭉쳐지면 우리나라 한번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갈라지고 되풀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전부 합쳐지니까 우리나라 한번 쳐들어왔잖아요. 6.25 때 왔었죠? 네, 이제 갈라질 차례입니다. 언제 갈라질지 모르죠. 그럼 이쪽에 틀림없이 만주는 독립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주도 역시 우리가 높은 문화, 높은 역사만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동맹국가에 끌어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불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맹이 없었어요. 유럽은 뭐 나토가 있고 뭐 공산국가들은 바르샤바 동맹이 있고 항상 이렇게 무슨 조약기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한중일 뭐 나토 같은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꼭 이 이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타이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가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다. 다만 조건이 뭐죠?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와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절반 이상이 도레인 아닙니까? 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큰 집이고 일본이 작은 집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 남방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 말고 이쪽에서 도레인들의 후손은 제가 한국 사람하고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히 같습니다, 인종이. 일본도 어떻게 보면 알타이 라인의 끄트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보면 어떻게 사람 얼굴 같아요. 여기 커다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이미 대한민국과 아주 친한 나라들이 돼가고 있고요. 그냥 외교적으로 친한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같다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고요. 만주는 원래 그랬던 땅이고 북한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러시아 쪽을 통해서 터키 쪽으로 가는 이 라인이 50년 뒤에 그때까지는 아마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만일 빠르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거나 뭐 북한이 갑자기 망한다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계기가 되면 그 구축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때 우리가 높은 K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야 이 꿈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는 거죠. 위대한 나라가.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백두산 근처에 이어서 소개할 소설 개천기에 나오는 배달국의 수도 신시, 백두산 근처에 테마파크 신시를 만드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입장권 내고 사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한사랑악단하고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라는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기절 중에 조선총독부 역사라 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대한광복군 역사라 하는 불이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그때는 그냥 원래 노래를 개사하면서 그냥 그 뜻에 충실하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멀게 보니까 오히려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 무덤에 무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백두산 근처에 테마파크 신시를 만들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새 벽도에 5년 동안 연근 제 꿈을 하나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가장 망신 주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데 정치권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역사 바로잡기는 5.16이냐 5.18이냐입니다. 오로지 지금 자기들 표가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선은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크게 봐서 좌파가 민주화했고 우파가 산업화해서 이제는 경제도 괜찮고 민주화도 대통령 맨날 비난해도 안 잡혀가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없어요. 그냥 국민만 둘로 갈라져서 후보가 누가 나오든 그냥 그 사람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도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도 작은 차이로 판가름 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좌우를 떠나서 저는 21세기 주몽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USK로는 안 가더라도 일단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요, 지금 이 식민사관 카르텔을 타파하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주, 독재 이런 거 이슈 안 돼요, 이제는. 저는 환단고기까지 가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단 당장, 천리장성이 뭡니까? 고려국경이 신의주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천리장성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지금도 가르치고 고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가 돼요. 자, 그런데 평양하고 원산 사이에는 성이 한 개도 없어요. 신의주하고 원산 사이도 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역사를 왜 지금도 가르치고 있냐고요. 그것만 좀 바로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뻔한 것이 내년도가 이제 광복 80주년인데 좌파는 또 우파를 친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역사 싸움이에요, 결국. 그게 역사 싸움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그 개천 정신이나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개천절날 정치인들이 뭐합니까? 개천절날이요, 공식 그 행사에 대통령이 안 옵니다. 30년도 넘었어요, 거의. 누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최근 한 30년간. 그 다음에 총리가 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때 그 이슈를 얘기하고 갑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개천절 노래 한 곡 부르고, 개천절 기념식 다 치웁니다. 아마 가장 빨리 끝날 거예요. 국경일 행사 중에서. 조금 있으면 개천절 없애자는 놈도 나올 겁니다. 민족의식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주몽이 나오겠느냐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소설 개천기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날 개천기 소설을 그냥 네이버 웹소설로 올렸습니다. 새해에는 이 사가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약 300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웅배달 단군조선 북부의 국통맥을 우리 상고사의 국통맥을 실감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첫 페이지죠. 제가 이 소설을 왜 올렸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개천절을 맞아 삼가 이 소설을 바칩니다.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어떻게 개천기라는 소설이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배달민족이지요. 그래서 비낙이 배달나라로 시작되는 개천기 사가를 출판했었습니다. 이후 책들은 절판됐지만 많은 내용이 개정돼 이 웹소설로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박석재의 천문역사TV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제한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50대 때 10년 동안 출판했던 개천기 6권의 책을 모두 그 웹에 조건 없이 올렸습니다. 50만 넘어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 소설을 보는 일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더 나이 들어갈수록 휴대폰에서 소설을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웹소설은요, 아주 잘게 쪼개서 문장과 문장 사이도 뚝뚝 띄워놓기 때문에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먹기 좋게 썰어놨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눈이 안 좋은 분들도 보기 참 편리한 소설입니다. 휴대폰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요. 옆에 QR코드까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배달나라 역사를 저절로 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단군조선을 셋으로 나눠 통치했다. 수도가 3군데 있었는데 진화는 아사달이죠. 소밀랑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는 백아강이었다. 이쪽 번화는 안덕항이었다. 이거 안 외워져요. 이렇게 소설로 읽다 보면 안덕항에는 치두남이 있었고 백아강에는 웅백다가 있었다. 웅백다 아들은 노덕리고 치두남 아들은 낭야다. 다 술술술 외워집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달나라 역사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기 보시는 QR코드 찍어서요. 그 다음 그 밑에 한 번만 더 들어가시면 바로 소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새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드라마 엑스파일에서 FBI 요원은 UFO를 추적하는데 멀더, 스컬리 유명하죠. 왜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국정원 요원은 UFO 추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또 다른 리더 자격을 갖춘 1등 국가가 되려면 우리 나름대로 KX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KSF 문화 조성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마 설날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웹소설 계룡산 UFO 사건을 웹소설로 다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AI로 그린 그 참고도입니다. 우리 한국 남녀가 UFO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계룡산에 제가 생각하던 어떤 그 장소,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계룡산이 어떻게 보이나. 이것이 연천봉입니다. 연천봉은 약간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닭벼처럼 보이는 여기 계룡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천봉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연천봉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소설의 주 무대입니다. 답사까지 끝내고 지금 현재 정리 중입니다. 이것도 새해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버로서 이 꿈돌이 그 과제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네이버 웹툰에 꿈돌이 사가를 같이 연재하고 있습니다. 꿈돌이 사가는 2024년 8월 7일 우리 꿈돌이 장인 윤병철 감독님이 만든 웹툰입니다. 여기 김희선, 이한손이라는 두 분이 그림을 그려주셨고, 보시다시피 저는 과학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 꿈돌이의 행성 감필라고에는 노란 달과 초록 달이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동시에 감필라고 그림자에 들어가면은 쌍월식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둘이 동시에 월식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가능성 같은 걸 얘기하고 그랬죠. 바로 이 사가를 만드신 윤병철 감독님입니다.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전에 꿈돌이랜드는 문을 닫았어도 그 홈페이지를
혼자서 묵묵히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여러 번 소개했으므로 더 자세한 안내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분이 꿈돌이를 지켜오신 덕분에 2024년 영시축제 꿈돌이가 아주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꿈씨 패밀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 윤 감독님이 또 그 꿈돌이별 관측회 행사를 만드는 바람에 저도 참가해서 대전 시민들에게 꿈돌이별 100조짜리 알비레오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꿈돌이가 노란 해와 파란 해가 뜨는 간필라고 행성에서 왔다고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꿈돌이 별을 보면 진짜로 노란 별과 파란 별이 나란히 있는 게 보인다. 그 별 주위에 보이진 않지만 간필라고 행성이 있다. 이런 이제 사가 그 배경을 제가 천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는 대전시 이장우 시장님이 꿈돌이를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보고 지금 평화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꿈돌이 꿈순이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평화시대 지금 얘기고, 윤병철 감독의 사가는 전쟁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서운 투쟁을 거쳤어요. 엑스포 이후 30년간 평화시대를 위해서 투쟁했던 꿈돌이의 우주영웅전을 네이버 웹툰으로 만화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용맹한 꿈돌이의 모습이 있죠. 그냥 단순히 귀엽던 마스코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새해 천문현상을 약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천문연구원에서 나온 올해 천문역입니다. 일반 달력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교재예요. 천문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천문현상이 가장 돋보일까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9월에 보면 월식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월식이 제일 큰 천문 행사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저는 2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8월 12일에는 금성과 목성이 새벽 하늘에서 만납니다. 가장 접근하는 시각은 새벽 4시 반인데 8월 12일 날 새벽에 보시면은 금성하고 목성이 나란히 있습니다. 금성이 원래 샛별이라고 부르던 굉장히 밝은 별이잖아요. 근데 마치 옆에 동생을 하나 데리고 있는 것처럼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이나 하루 뒤나 상관없어요. 한 2, 3일 정도 차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금방 멀어지지 않아요. 예, 이 경우에는 목성은 천천히 움직이고 금성이 이제 좌우할 텐데 뭐 2, 3일 틀렸다고 해서 둘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근처에 있으니까 어쨌든 새벽 하늘에 그 쌍둥이 UFO가 나타났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또 UFO 저 발견했다고 또 전학계나 여기저기 사람들이 걸겠네요. 네, 그 다음에 9월 8일 날 새벽에 월식이 일어납니다. 1시 27분에 부분 월식이 시작됩니다. 여기 반영식이라는 말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봐서 잘 몰라요. 부분 일식이 시작되는 것은 달이 요 분홍색 지구 본그림자, 본영이라고 했죠. 본그림자에 헤딩하면서부터 여기 부딪히면서부터 부분 월식이 시작됩니다. 여기 달이 들어간 만큼 이제 시커매져요. 요 놈이 살살 들어가면 시커매지고 이제 마침내 다 들어가게 되면은 개기월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2시 반입니다. 2시 반이 되면 개기월식이 시작되고, 그 다음 개기월식이 3시 11분에 가장 중앙까지 오고, 3시 53분이 되면은 이 분홍색 본그림자 끄트머리 도착을 합니다. 월식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